될지 모르겠네. 자, 그래요. 일단 녹화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면 지금 보이실 것 같고, 레코딩 스타트 됐고, 제 것도 지금 로컬에서 화면도 정상적으로 녹화가 되고 있고요. 됐어요. 자, 일단은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진행 상황 한번 체크를 해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참여하신 네 분의 경우에 저희가 지금 랩 가이드를 총 2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첫 번째 보내드린 랩 가이드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전체 그 랩 가이드, 그러니까 3일차 랩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첫 번째 랩 가이드에 따라서 진행하는 과정은 저랑 한번 이제 참여하신 분들은 전체 그 따라가기 형식으로 해서 제가 실행하는 거를 한번 같이 보셨고 그 영상을 녹화해서 올렸기 때문에 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도 그것만 보시면은 따라 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지난주 보내드렸던 랩 가이드가 있죠. 세일즈 딜에 대한 패브릭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세일즈 쿼타, 그 첫 번째 랩 가이드가 세일즈 쿼타에 관련된 거고 두 번째 랩 가이드가 세일즈 딜에 대한 건데 이거를 또 연동해가지고 좀 더 다양한 패브릭 애플리케이션들의 어떤 컴포넌트들을 만져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랩이 될 텐데 이게 내용이 생각보다 조금 길 거예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그 첫 번째 랩에서는 패브릭에서 오브젝트 서비스 하나만 가지고 다루는 그 내용인데 지난주 보내드렸던 두 번째 랩 가이드는 인티그레이션 서비스라든지 그러니까 오브젝트 서비스뿐만 아니라 인티그레이션 서비스라든지 룰에 대한 부분, 워크플로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전체를 그러니까 더 많은 컴포넌트를 다루는 랩의 가이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분량이 많기도 하고 실제로 따라하면서 중간중간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지금 참여하신 분들 박지혜 차장님, 그 다음에 신 팀장님, 그리고 박광훈 차장님, 우선일님 이렇게 지금 네 분 계시잖아요. 현재 그냥 상황 간단하게 뭐 말로 해주셔도 좋고 그 다음에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지난번 뭐 랩 가이드 3는 어떻게 끝을 냈는데 뭐 랩 가이드 첫 번째 거는 끝을 냈는데 두 번째 랩은 뭐 어느 정도 한 중간 정도 나갔다라든지 워크플로에서 박광훈 차장님은 두 번째 랩 가이드에 아마 워크플로에서 막혔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고 그렇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간단하게 뭐 적어 주시면 제가 좀 이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을 좀 이해를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진행할지를 판단을 좀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 팀장님이나 또 박지혜 차장님, 우선일님은 지금 현재 어떤 단계까지 왔는지 아니면 나는 아직 아니 랩 가이드 3 보자. 환경은 어차피 지난번에 거의 대부분 다 갖춰졌고 환경은 문제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랩 가이드 3는 아마 전체 그 과정을 한번 보면서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었을 것 같고 대부분이 우선일님 지금 적어주신 거 보면은 두 번째 랩 진도 많이 못 나갔다 그럴 수 있어요. 프로젝트 또 진행도 있어가지고 신 팀장님. 그러면 잠깐만 신 팀장님이나 박지혜 차장님 쪽은 그 뭐 프로젝트 오케이. 근데 랩 가이드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거에 뭐 어느 정도 뭐 첫 번째 거를 아직 손을 못 댔다든지 아니면 첫 번째 거는 손을 댔는데 두 번째 거에 뭐 아직 들어가지 못했다든지 뭐 그 상황 정도만이라도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대충 짐작은 하고 있었어요. 아니 그건 짐작 못했는데 첫 번째 것도 진행 못했다는 건 짐작을 못했네. 일단 오케이 그래요. 그러면 신 팀장님하고 박지혜 차장님 뭐 프로젝트 조금 여유가 생기면 좀 그 어차피 영상은 제가 계속 링크는 보내드리고 있고요. 유튜브 쪽에 콘텐츠를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공개로 되어져 있는 거 말고 제가 지금 이제 저희 지금 그 세션 진행하는 부분은 제가 일부 공개 형태로 해가지고 링크를 제가 계속 메일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케이, 설치 다 하고 영상 오케이. 자,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인지 제가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뒤에라도 저 링크 달아서 보내드린 그 영상을 참고를 해가지고 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오늘은 보자. 제가 시간을 이걸 마냥 저희가 계속 길게 끌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4월 달에는 요 세션을 마무리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고 다음 주 정도면 다음 주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마지막 달 4월의 마지막 주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하고 다음 주 정도 해가지고 요 세션 진행하는 거를 마무리를 할 생각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분량이 이게 좀 많아가지고 이미 제가 이 금주 월요일인가 화요일쯤에 메일을 한번 드렸을 거예요. 메일을 드린 내용은 뭐냐면 여기 있는 전체 그 두 번째 랩에 대한 내용이 쭉 분량이 쭉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이걸 한 세 파트 정도로 지금은 끊어가지고 작업을 하면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첫 번째 이 시작부터 해가지고 쭉 흘러가면서 아까 박광훈 차장님이 워크플로 쪽 진행하다가 막혔다고 하셨는데 요 앞에 과정이 그 패브릭의 여러 가지 서비스 요소들 중에 오브젝트 서비스, 인티그레이션 서비스, 룰 그리고 워크플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요 과정을 쭉 따라가면서 하는데 뭐 중간중간 살짝 좀 사소한 그 헷갈리는 부분들은 있지만 여기까지네요. 워크플로 전까지. 여기까지 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미리 아무런 그 음성 녹음 없이 그냥 영상을 떴어요. 진행하는 과정을. 그래서 그거를 링크를 제가 전달을 해드렸고 유튜브에 지금 HCL 볼트 MX 세일즈 딜 요거 애플리케이션 작업하는 랩의 가이드의 첫 번째 파트를 그냥 쭉 요렇게 아무런 그 소리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진행하는 내용들을 보시고 따라 하셔도 좋고 아니면 하다가 막힌 부분이 있으면 그때 요거를 건드려서 확인을 하셔도 좋고 예, 편한 대로 어차피 요거는 제가 볼 때 제가 진행했던 그 과정들에 대한 정보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진행하다가 뭔가 막히는 게 있을 때 잠깐 봐도 될 정도로 그렇게 크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조금 따라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워크플로 쪽 여기는 아마 공통적으로 조금씩 이 랩 가이드 내용과 실제 작업을 하는데 조금씩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고 약간의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부분은 오늘 저랑 한 1시간 안쪽으로 진행을 해서 워크플로 부분을 한번 좀 같이 설명드리면서 제가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요게 워크플로가 쭉 진행돼서 끝이 나는 부분이 여기까지 해서 어플리케이션 퍼블리싱 하는 부분이 이제 워크플로까지 작업하고 패브릭 세일즈 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퍼블리싱 하는 거기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UI 부분 다시 이제 비주얼라이저로 돌아가서 UI 부분 만들어 가지고 세일즈 쿼타나 세일즈 딜과의 백엔드하고 연계해서 뭔가 돌아가는 모습들을 확인하는 과정. 요건 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요건 이미 저희가 비주얼라이저 하거나 또는 세일즈 쿼타 쪽을 하면서 랩을 따라 하면서 한번 경험해 봤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다시 돌아갈게요. 자, 워크플로 쪽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워크플로우를 요건 영상 녹화한 거구나. 이건 필요 없고 자, 제가 워크플로우 관련해서는 요 전체 흐름을 미리 꼭 좀 참고를 하시고 또 이해를 해 두시는 게 실제 작업하는데
좋으실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랩 가이드의 내용들을 쭉쭉 따라가면서 보면 분명히 기본적인 워크플로우 에디터에서 이 토대, 스타트하고 엔드로 끝나는 이 토대는 만들어지지만 이 중간에 들어가는 게이트웨이부터 시작해서 서비스 타스크, 유저 타스크 등등등의 여러 가지 타스크들의 흐름이 이제 실제 그 랩 가이드에는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흐름 자체를 뭔가 프로세스 U가 시작되어서 게이트웨이에서 판단을 하게 되고 그 판단의 첫 번째 그 갈래가 요렇게 리트리브 쿼타를 하고 D를 체크하고 D를 업데이트하고 다시 한번 게이트웨이로 가서 이것이 엔터프라이즈 딜이냐 또는 넌 엔터프라이즈 딜이냐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부분이 나오고 그것도 아니라면 리젝트를 해가지고 다시 돌아가고 여기서 캔슬하는 경우로는 이렇게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엔터프라이즈 딜이냐 넌 엔터프라이즈 딜이냐에 따라서 또 마무리가 되는 뭐 이런 전반적인 흐름이 쭉 나와 있고 이 흐름에 따라서 이제 하나씩 저희가 작업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아마 비주얼라이저는 아마 거의 실행할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저는 클라우드 쪽에 manage.kony.com이라는 클라우드 쪽의 패브릭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지금 로그인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로컬에 설치를 한 그 환경에서의 패브릭 쪽 어플리케이션 그 URL 치고 들어가서 원래는 이런 화면이 아니고 아마 이러한 화면이 나타나겠죠. 여기는 저희 지금 클라우드 쪽이다 보니까 같이 수업을 듣는 여러 사람들이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만들어서 올려놨기 때문에 이렇게 쭉 보이는 건데 여러분들은 현재 만들어진 거는 아마 세일즈 쿼타에 대한 거 하나만 만들어져 있을 거고 그 다음 이제 이 두 번째 랩에 요 워크플로우 이전 단계까지 진행을 하셨다면 이제 세일즈 딜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져서 뭐 좀 작업을 해 두셨을 거예요. 작업을 한 부분은 아마 그 가이드 내용 간단하게 랩업을 하면은 아마 처음에 오브젝트 서비스부터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름을 구분하기 위해서 KY Sales Deal 3라는 이름으로 오브젝트 서비스를 만들었고 마찬가지 오브젝트 서비스는 데이터 저장소의 개념으로 활용을 할 거고 여기는 데이터 모델을 총 3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세일즈 쿼타 입력한 값에 따라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이거는 엔터프라이즈 딜이야 또는 이거는 뭐 중소기업 넌 엔터프라이즈 딜이야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딜, 엔터프라이즈, 넌 엔터프라이즈 요렇게 이제 3개를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데이터 저장소로 끝나고 나면은 인티그레이션 서비스라고 해서 밸리데이트 쿼타 쿼타 입력된 거에 대해서 밸리데이션 하는 어떤 그 서비스를 하나 만드는 건데 요거는 기존에 저희가 세일즈 쿼타 만들어 뒀다라고 보고 그 세일즈 쿼타 애플리케이션에 연동을 해가지고 세일즈 쿼타 애플리케이션에서 뭔가 이제 밸리데이션이 일어나는 그래서 여기 베이스 URL 부분에 제가 요거를 세일즈 쿼타 거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실행할 때 랩 가이드에는 이 부분이 어디서 정확히 가져오는지 뭐 이런 게 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가져오는 부분의 작업은 화면 샷도 아마 제가 메일로 지난주 보내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올린 거에도 그 값을 여기 세일즈 쿼타 이건 세일즈 딜이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작업하는 거는 세일즈 딜이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세일즈 쿼타 앱에 들어와서 퍼블리싱 하는 탭에 보시면 여기에 오브젝트라는 요 그 아이콘이 있어요. 오브젝트 안에서 제가 미리 띄워놨는데 그 오브젝트 안에서 지금 저희가 작업하고 있는 쿼타 헤더라는 서비스를 눌러서 쿼타 헤더를 눌러서 들어가면 잠시만요. 세일즈 쿼타 여기 있고요. get get이었나? 잠시만요. 쿼터 3 오브젝트
세일즈 쿼터 3 여긴 것 같아요. 헷갈린다. 잠시만요. 제가 가이드 좀 볼게요. 쭉쭉쭉쭉쭉. 제이슨 쪽에 가서 쿼터 헤드 세일즈 쿼터 프로젝트 밸리데이트 쿼터 잠깐만요. 여기고 아니네. 세일즈 쿼터 오브젝트에 KY 세일즈 딜, KY 세일즈 쿼터 여기에서 KY 세일즈 쿼터고요. 그 다음에 쿼터에다 여기로 가야 돼요. 제가 딴 데 간 것 같아요. 여기 가서 요 get에 대한 요 URL을 가져오는 거예요. 요 URL을 카피해서 가져와 가지고 여기 이제 세일즈 딜에서 가져다 붙이고 그다음 뒤쪽에 그 끝부분은 떼어버리고 슬래시는 붙여주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랩에 대한 가이드가 나와 있어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따라서 하면 여기는 이제 무사히 넘어갈 거고요. 그다음 인티그레이션 서비스가 끝나고 나면은 룰에 대한 부분을 작업을 할 거예요. 룰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제가 엔터프라이즈 딜이냐, 넌 엔터프라이즈 딜이냐 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세일즈 디터미네이션이라는 부분이 있고 여기 제가 주의를 해야 될 게 룰에 대한 로직을 집어넣는 부분이 물론 이게 이제 그 랩 가이드에는 전체가 다 존재를 하고는 있지요. 근데 이거를 카피해서 붙이는 순간 이 뭐라고 하지? 줄 맞춤이 다 어긋나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이게 PDF 파일이라서 더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카피해서 붙이고 나서 그 랩 가이드에 있는 대로 그 줄 맞춤이라는 부분들,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맞춰줘야만 패치 리스트를 했을 때 에러가 없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마저도 전부 다 영상에 제가 다 포함을 시켜 놨고요.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마치면 이제 룰까지 끝났고 이제 워크플로 쪽으로 오게 될 거예요. 자, 워크플로 쪽에 왔는데 워크플로 쪽에는 지금 제가 미리 이제 작업을 하면서 저기 뭐지? 쭉 이 진도가 좀 나간 상황이 있으니까 그냥 거꾸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가이드를 보면서 하나하나 제가 좀 주의할 부분들을 짚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워크플로 탭으로 와서 가이드 부분은 여기서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페이지가 13페이지 정도 되네요. 13페이지 정도 돼서 빌드 워크플로라는 여기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모든 작업은 현재 웹 브라우저를 기반으로 해서 패브릭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서 진행을 하고 있고 세일즈 딜 저는 KY 세일즈 딜 3 버전 3로 지금 작업하고 있고 여기 안에 이제 워크플로 탭을 들어오게 될 거고요. 그럼 워크플로 탭에서 워크플로를 만들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configure new라는 버튼을 이용해 가지고 세일즈 딜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만들게 될 거예요. 이제 이름은 중복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KY 세일즈 딜의 워크플로 3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져 있는데 이런 게 만들어졌고요. 그다음 이 위쪽에 아마 옵션이 여기 이름은 제가 이렇게 주면 되고 트리거는 오브젝트 서비스를 기준으로 해서 시작을 하게 되고 링크 연결된 부분은 저희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래서 use existing이라는 옵션을 써서 패브릭 오브젝트 중에서 뭐 세일즈 D를 선택하고 여기서 use existing 요걸 쓰고 세일즈 D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세일즈 딜 서비스에서 딜이라는 오브젝트를 만들어 뒀거든요. 저희가 앞에서 그래서 그 딜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또 딜 안에서 기준이 되는 트래킹을 하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놈을 칼럼을 뭘로 할 거냐 딜 스테이터스를 선택하고 하는 과정들이 쭉 이제 랩 가이드에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이 부분은 그냥 쭉쭉 따라가도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 위쪽에는 다 완성이 됐고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지금은 이미 이제 전체 플로우가 한번 진행이 돼서 완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가 많이 있지만 처음 이 워크플로우를 하게 되면 이 중간에 아무것도 없겠죠. 스타트하고 엔드 정도만 남아 있을
스타트하고 엔드 정도만 아마 있지 않을까 싶어요. 기억이.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할 때 첫 번째 이제 그 랩 가이드를 보게 되면 워크플로 에디터에서 시작을 하는데 스타트 다음에 유저 타스크를 가지고 먼저 유저 타스크라고 하면 왼쪽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시작과 끝에 대한 엔드 포인트 부분하고 동그라미로 된 거, 그리고 중간에 네모로 된 것들이 유저 타스크 또는 서비스 타스크 또는 비즈니스 룰에 대한 타스크, 그리고 판단을 위한 게이트웨이, 요렇게 이제 기본적인 아이콘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이드 첫 번째가 보면은 유저 타스크를 이용해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유저 타스크를 끌고 와서 놓고, 그 다음 여기 이제 스타트에서 뭔가 화살표나 이런 것들 연결을 해주는 거, 지금 이제 그런 작업들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름은 이제 유저 타스크라는 거를 그대로 이 랩 가이드에는 아마 그대로 두고 있는 걸로 되어져 있는데 그대로 두셔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뭔가 새로운 어떤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거니까 프로세스 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새로 주셔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처음에 헷갈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구는 유저 타스크라고 네임을 지정을 하라라고 하면서 실제로 그 그림 여기 요 타스크의 일부분만 그림이 나와 있는데 요 일부분 그림에는 프로세스 U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이드하고 조금 그림하고 안 맞아가지고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뭐 그 부분은 크게 신경을 쓰지 마시고요. 이름은 달라도 상관없어요. 다만 프로세스를 새로 시작한다 뭐 그런 정도. 그리고 거기에 밸리드 스테이트 트랜지션이라는 부분에 U라고 넣어준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거예요.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고요. 그 다음 이제 게이트웨이를 집어넣는데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거의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가이드 내용은 순차적으로 가기 때문에 게이트를 집어넣고 여기서 이 화살표가 아마 나올 거거든요. 그럼 그 화살표 나온 거를 선을 이렇게 그냥 긁어다가 여기에 붙이면은 요렇게 파란색 선이 이어지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 게이트웨이를 넣으라고 하면은 하나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원래는 여기 화살표가 있을 거거든요. 그 화살표 찍 그어다가 여기다 갖다 붙이면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계속 그렇게 갈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게이트웨이가 만들어지고 이 게이트웨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첫 번째 여기 이제 그 가지가 요게 이제 메인 흐름이죠. 요 메인 흐름을 가지고 쭉 흘러갈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브랜치를 기준으로 해서 게이트웨이 연결되고 밸리데이션 하는데, 자, 밸리데이션 하는 그 부분을 집어넣는데 여기 이제 이 라인에 보시면은 게이트웨이에서 첫 번째가 리트리브하고 D를 체크하고 업데이트하는 이 흐름으로 가기 전에 요 게이트웨이에서 밸리데이션 하는 그 조건을 넣어주는 부분이에요. 조건을. 그래서 요 선을 라인을 선택, 뭐 라벨이라고 적혀 있는 이 라인을 선택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프로퍼티가 나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워크플로 상의 모든 이 에디터 상에 그려지는 것들을 선택을 하면 오른쪽에 이제 프로퍼티가 나오는 방식인데, 여기에 밸리데이션 크리테리아라고 해서 에디트, 이건 이미 제가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에디트가 되고, 아마도 처음 하게 되면 애드 버튼이었나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랩 가이드에 나오는 첫 번째 브랜치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 라인에다가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오른쪽에 프로퍼티에서 보시면 밸리데이션 크리테리아가 나오고 여기에 이제 오화 조건으로 백엔드 뭐 리스판스를 어쩌고 하고 딜 스테이터스가 U인 거냐 딜 스테이터스가 업데이트냐, 그러니까 딜 스테이터스를 기준으로 아까 판단을 트래킹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딜 스테이터스가 U냐 업데이트냐 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처음 이 워크플로에 대한 개념이 이제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랩 가이드를 보다 보면 이 브랜치 관련된 작업을 지금 어디 가서 하는 건데, 그 라인을 선택하고 프로퍼티 보시고 요 작업들을 따라 하시면 크게 문제가, 이거 잠깐 지워버렸나? 크게 문제가 없이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요 브랜치로 해서 첫 번째 작업이 서비스 타스크를 하나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기 아이콘 자세히 보시면 유저 타스크는 사람 아이콘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서비스 타스크는 바퀴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바퀴 모양으로 된 요 아이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서비스 타스크라고 되어 있는 이거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해서 여기 이제 끌고 온 거고, 마찬가지 이제 그 뭐지? 뭐 속성이나 이런 것들은 얘를 선택을 하고 나서 오른쪽에 나오는 프로퍼티 쪽에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여기는 랩 가이드 보시면은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리트리브 큐라는 이름을 줘라라고 해서 줬고, 그 다음에 인티그레이션 서비스는, 그러니까 쿼타 정보를 가져와야 되니까 뒤쪽에 저희가 백엔드에 아니 저기 패브릭에 만들어둔 오브젝트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활용을 할 거. 여기는 오브젝트 서비스가 아니고 세일즈 쿼타 쪽에 애플리케이션하고 연동해 가지고 가져오게 되겠죠. 그래서 리트리브 쿼타는 인티그레이션 서비스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활용을 할 거고, 뭘 만들어 뒀나? 저는 이제 KY 세일즈 쿼타 3고 여러분들은 아마 KY 밸리데이트 쿼타 3고 여러분들은 아마 밸리데이트 쿼타 뭐 이런 정도로 되어져 있을 거예요. 예, 그거를 선택하시면 되고, 오퍼레이션은 get로 해서 가져오겠다. 뭐 그 정도로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input 파라메타, output 파라메타 해가지고 가져올 때 있어서 input으로는 쿼타 아이디를 줄 거고, 그 다음에 밑에 output으로는 리스판스 결과물을 받아서 뿌려줄 거야 라는 것들을 지금 쭉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 한 과정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사실은 그 다음 딜 체크나 업데이트 딜이나 뭐 프로세스 리젝트, 넌 엔터프라이즈 큐 뭐 등등 모든 이 타스크에 대한 아이콘들에 대한 작업은 이 패턴이 동일하게 흘러가요. 다만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서비스 타입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지금 리트리브 쿼타는 좀 전에 저희가 이전에 만들어 둔 패브릭의 세일즈 그 딜에서 인티그레이션 서비스를 만들어 뒀는데 밸리데이트 쿼타라는 걸 만들어 뒀고, 그걸 가지고 세일즈 쿼타하고 연동하는 그런 작업들, 거기에 인풋 아웃풋이 뭐다 뭐 이런 식으로 쭉 흘러갔잖아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딜의 경우는 뭐 여기서는 아마 오브젝트 서비스를 활용할 것 같은데, 그럼 오브젝트 서비스에 어디에다가 업데이트를 할 거고, 인풋은 뭐고 아웃풋은 뭐다, 오퍼레이션은 뭘 할 거다. 똑같은 패턴으로 이 작업들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를 보게 되면 리트리브 쿼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잠깐만요. 인풋 아웃풋 끝나고 나서 그 다음은 이번에는 룰 타스크, 요거 비즈니스 룰 타스크. 아까 유저 타스크도 한번 했고 서비스 타스크도 한번 했고, 이번에는 비즈니스 룰에 대한 타스크를 하나 드래그 앤 드랍으로 끌어다가 여기 지금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마 여기에 화살표가 있어가지고 선택해서 드래그 쭉 하면은 여기 이렇게 라인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순서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랩 가이드에서 이게 순서가 어디라고 알려주지 않더라도 처음에 프로세스 뉴, 게이트웨이, 그 다음에 리트리브 쿼타, 지금 딜 체크하는 룰 타스크, 이렇게 순차적으로 흘러가면서 화살표는 계속 선을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좀 전에 거에서 요거에, 그 다음 다음에 업데이트 딜을 하면 딜 체크해서 요걸로 라인은 계속해서 그렇게 이어주시면 돼요. 자, 딜 체크, 비즈니스 룰에 대한 부분이고, 마찬가지 선택을 하고 이름은 딜 체크로 줄 거고, 얘는 어디 거와 연동을 할 거냐? 저 좀 전에 만들어 뒀던 이제 비즈니스 룰에 대한 항목, 그러니까 패브릭의 룰을 만들어 뒀잖아요. 그 룰하고 연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세일즈 딜 룰이라는 이름, 거기에 요런 룰을 아까 저희가 딜 디터미네이션한 룰을 만들어 뒀고, 마찬가지 여기도 인풋, 아웃풋, 이런 이제 인풋하고 아웃풋이 좀 더 많아져 가지고 작업하는데 조금 이제 타이핑 하시기 귀찮으면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이런 밸류들, 왜냐하면 밸류들이 지금 쭉 보시면 좀 길어요. 그래서 뭐 다 일일이 타이핑을 하시다 보면은 오타가 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좀 더 원활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내용들은 여기에 쭉 보시면 지금 세일즈 요런 식으로 아래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보고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게 훨씬 편할 겁니다. 그리고 아웃풋도 마찬가지, 저는 지금 이미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만 여러분들의 경우는
요거를 아마 add 뭐 이런 버튼을 눌러가지고 새롭게 하나씩 만들어 주면 된다. 그리고 룰에 대한 작업이 끝나고 업데이트하는 딜. 업데이트 딜 요 부분은 여기 지금 바퀴 모양이 있는 거 보니까 서비스 타스크를 가져다가 와서 여기다 놓고 화살표 연결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서비스 딜의 서비스 타스크의 이름은 서비스 딜로 저희는 줄 거다. 그 다음에 서비스 타입, 오브젝트 서비스, 아까 제가 데이터 저장소에 어떤 연결을 할 거니까 오브젝트 서비스에 할 거고, KY 세일즈 딜 3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오브젝트는 딜이라는 오브젝트에다가 집어넣을 거다. 푸시라는 오퍼레이션으로 해서 집어넣을 거다.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에도 아마 인풋, 아웃풋이 이렇게 다 정의가 되어져 있을 거예요. 집어넣을 때 인풋 값으로 이런 것들을 할 거다. 그 다음에 아웃풋으로는 아웃풋은 얘는 없네요. 집어넣는 걸로 끝나니까 얘는 별도의 아웃풋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업데이트 딜까지 됐고, 이번에 이제 그 다음 이 설명, 랩 가이드의 설명을 보면은 게이트웨이에 연결이 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보시면 익스클루시브 게이트웨이라는 거, 요거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끌고 와서 업데이트 딜에서 여기 화살표가 나올 텐데 그 화살표를 가지고 찍 연결을 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요 아래쪽에 화살표 보이시죠? 이런 게 여기도 원래 있었거든요. 그걸 연결해서 여기다 갖다 붙이면 돼요. 그럼 지금 랩 가이드에 나오는 순서 그대로 하나씩 하나씩 컴포넌트를 추가를 하고 화살표를 연결하고, 이제 업데이트 딜을 했으면 딜을 아까 제가 그 오브젝트 서비스 딜에다가 저장소에다가 넣었잖아요. 그럼 그 넣어진 정보를 가지고 얘가 엔터프라이즈 딜이냐 넌 엔터프라이즈 딜이냐, 얘를 프로세스를 리젝트를 할 거냐, 그러니까 익셉션 처리를 할 거냐, 요런 식으로 세 개의 이제 갈래로 나눠질 거예요. 세 개의 갈래로. 그래서 요 게이트웨이에 대한 이름은 뭐 라우트 딜로 주겠다라고 했고, 그다음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엔터프라이즈 큐를 만들고 넌 엔터프라이즈 큐, 이제 서비스 타스크를 각각 하나씩 만들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지금 보면은 엔터프라이즈 큐를 만드는데 여기에 바퀴 모양이니까 서비스 타스크를 쭉 끌고 와서 여기다가 놓을 거고요. 그다음 이거의 이름이라든지 그리고 연동을 하는 부분은 오브젝트 서비스에 저희가 엔터프라이즈 큐라는 오브젝트 서비스를 만들어 뒀어요. 그러면 쭉쭉 찾아가서 오브젝트 서비스 이름은 KY 세일즈 딜3고 그 오브젝트 이름은 엔터프라이즈 큐. 넌 엔터프라이즈 큐도 똑같이 흘러가다가 여기 이 부분에 넌 엔터프라이즈 큐가 되겠죠. 그리고 포스트로 해가지고 오퍼레이션을 할 거다. 마찬가지 인풋 파라메타, 그 다음에 아웃풋 파라메타 등등의 작업들이 다 여기에 명시가 되어져 있어요. 근데 무지 많아요. 10개, 11개? 아마 앞에서 저희가 딜, 엔터프라이즈 딜, 넌 엔터프라이즈 딜 해가지고 오브젝트 서비스 만들 때 필드 정보들이 꽤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10개, 11개씩 들어가거든요. 아마 그런 작업들을 쭉 이런 식으로 매핑되는 것들을 인풋, 아웃풋 작업을 다 해주셔야 돼요. 아웃풋은 없지 참.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엔터프라이즈 큐, 두 번째는 이제 넌 엔터프라이즈 큐, 이것도 서비스 타스크 얘를 가지고 와서 게이트웨이와 연결을 하게 될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름, 오브젝트 서비스 이름, 그 다음에 넌 엔터프라이즈 큐, 이번에는 오퍼레이션은 포스트, 마찬가지 인풋 파라메타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쭉 갈 거예요. 근데 랩 가이드에 보시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 기준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게이트웨이가 주로 보통 보면은 조건을 따라서 판단을 하는 부분이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면 라인을 제가 좀 찍어 볼게요. 여기 엔터프라이즈 딜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라인을 찍으면 이름은 엔터프라이즈라고 줘라. 여기 밸리데이션 크리테리아에 에디트, 원래는 애드였을 텐데 이렇게 저는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에디트가 될 거고, 조건이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여기 어사인드 큐에 대한 그 값이 엔터프라이즈인 경우면은 얘는 엔터프라이즈 큐로 작업을 진행을 시켜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 여기 넌 엔터프라이즈, 여기도 라인을 선택하고 밸리데이션 크리테리아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넌 엔터프라이즈 값이 있는 경우는 이쪽으로 진행을 해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보시면 아까
워크플로우 스테이트 저희가 처음에 프로세스는 U인 걸로 시작해서 게이트웨이가 하나 있었잖아요. 여기는 그냥 라벨이라고만 돼 있어서 여기도 뭐라고 이름을 주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만약 이름을 준다 그러면 new 업데이트 뭐 체크 뭐 이런 식으로 뭐든지 편하게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도 밸리데이션 크리테리아가 있었잖아요. U인 경우와 업데이트인 경우에 이쪽으로 진행을 해라. 마찬가지 여기 라우트 딜에 대한 게이트웨이에서도 엔터프라이즈 큐에 대한 판단 기준, 넌 엔터프라이즈 큐에 대한 판단 기준 이렇게 라인을 따라서 작업을 하게 되는 부분이 랩 가이드에 있는데 요걸 아마 또 처음 뭐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랬어요. 처음에 요거를 작업을 할 때 이 라인을 가지고 판단 기준을 정한다라는 이 내용이 선뜻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요거를 보니까 이런 게이트웨이에서 연결되는 경우에 이런 작업들을 다 해주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넌 엔터프라이즈 큐까지 전부 다 작업을 하게 되면은 파이널 익스클루시브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이제 요거 하나 더 익셉션에 대한 부분. 익셉션에 대한 부분도 여기 뭐 이런 처리를 해줄 거고 요 조건으로 하게 되면은 프로세스 이제 리젝트를 할 거다라고 해서 마지막 익스클루시브 게이트웨이에 유저 타스크를 하나 더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유저 타스크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요 라우트 딜의 게이트웨이랑 연결을 해주고 여기는 라인에서 익셉션으로 기준을 줘서 판단하고 이쪽으로 오면 되고 얘는 익셉션 처리해서 리젝트를 할 거다. 그리고 거기에 값 이름은 이거 그 다음에 뭐 뭐라고 하지? 판단 기준이나 또는 작업할 것들은 이런 것들 여기 가이드대로 쭉쭉 따라가시면 되고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화살표 해가지고 이쪽 그 게이트웨이로 연결을 해줘라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요거까지 하면은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물론 이제 요 캔슬 부분이나 요런 것들은 따로따로 그려 주셔야 돼요. 여기 가져와 가지고 화살표 연결하고 그렇게 해서 세이브를 하게 되면 지가 이제 워크플로우에 대한 뭐 빠진 게 있는지 아니면 뭐 저기 이 로직이 안 맞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할 거예요. 지나갔나? 잠깐만요. 다시 한번. 여기 밑에 숨기기. 아이고. 여기 이런 식으로 서비스 세이브드 석세스풀리 이런 게 떨어져야 돼요. 근데 뭔가 작업을 해서 저장을 했는데 뭔가 에러가 나거나 하면은 그거는 어떤 로직상에서 뭐가 어디가 빠져 있다든지 뭐 시작은 했는데 끝이 안 났다든지 또는 뭐 흘러가다가 아무것도 없는 그 고화 프로세스로 떨어졌다라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작업들이 있으면 에러가 날 거고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전체가 다 흐름이 이어지게끔 만들어지면 그냥 정상적으로 저장이 됐다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그림을 미리 이제 보내드린 이유가 이런 흐름 속에서 이해를 하고 작업을 하는 게 훨씬 더 쉽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 제가 오늘 작업하면서 랩 가이드를 따라서 하되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이렇게 중간중간 짚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워크플로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이 퍼블리싱 하는 작업 과정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세일즈 딜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퍼블리싱,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 다시 여기서 오브젝트 인티그레이션 룰 워크플로 전부 다 작업을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KY 세일즈 딜 3에 대한 애플리케이션의 작업은 전부 다 끝낸 거예요. 그럼 이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퍼블리싱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 번째 탭 퍼블리싱 들어왔어요. 저는 이미 한번 퍼블리싱을 했기 때문에 버전 1.0으로 되어져 있고 뭐 이럴 텐데 아마 처음 여기 들어오면 아직 버전이라든지 퍼블리싱 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 그림하고는 조금 다르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퍼블리싱 버튼이 있어가지고 뭐 퍼블리싱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지금 눌러볼까나? 똑같이 나올라나? 모르겠네. 별로 바뀐 건 없을 테니까. 이렇게 아래쪽에 이런 박스 나오고 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 체크 녹색으로 해서 모든 게 진행이 되고 나면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작업들을 이제 뭐 그 다음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처음에는 아마 시간이 꽤 걸렸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면은 지금 일단 요거는 그냥 둘게요. 요대로 해서 작업이 끝나면 되니까.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해서 하면 쭉쭉쭉쭉 흘러가는 거고, 여기 지금 요게 이제 애플리케이션 퍼블리싱 하는 과정이죠. 과정 따라서 가고, 여기까지 하면은 끝이 나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또 이제 숙제로 좀 남겨둘게요. 자, 이게 이제 파트 3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파트 2 워크플로우를 전체적으로 한번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파트 3. 파트 3의 내용은 뭐냐면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요거는 새로운 이건 비주얼라이저에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저희가 했던 모든 작업은 오늘 했던 모든 작업은 패브릭 어플리케이션 웹 브라우저로 패브릭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 이제 두 번째 랩의 이 파트 3 부분은 여기 우리 많이 보셨던 화면이잖아요. 비주얼라이저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뭐 데스크탑 뭐 이런 형태로 만들 거다. 프로젝트 시작할 때 이름은 뭘로 줄 거고 그 다음에 비주얼라이저에서 패브릭에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롭게 저희가 첫 번째 랩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을 패브릭의 애플리케이션을 새롭게 만들었잖아요. 크리에이트 뉴 앱으로. 근데 지금 저희는 이미 세일즈 딜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패브릭에다 만들어 뒀어요. 그러면 링크 투 이그지스팅 앱이라는 요 메뉴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거를 갖다 붙이고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세일즈 딜에서도 이제 양식으로 화면을 몇 개 그려서 또 작업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는데 그때 저희가 세일즈 쿼타 작업할 때처럼 요런 get, create, update, delete 이 프로세스를 그대로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가져다가 그 스토리보드에다 옮겨 놓으면 이런 식으로 그림 양식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 이미 한번 경험을 하셨을 거고 그리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필요한 작업들 몇 개 해주고 퍼블리싱 해주고 뭐 버튼 같은 거 조금 만들어주고 워크플로 조금 손대고 매핑하는 거 조금 손대고 뭐 이런 작업들을 쭉 해서 끝에 결과가 나오나? 그러면 이게 세일즈 쿼터하고 세일즈 딜하고 연결이 돼서 우리 그때 했던 것처럼 어떤 날짜, 딜, 금액, 어마운트, 그 다음에 뭐 디스크립션 막 이런 거 집어넣고 하는 작업들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저장이 되면서 뒷단에 뭐 저희가 조건을 줬잖아요. 이게 엔터프라이즈 딜이냐? 그러니까 내가 입력한 값에 따라서 이게 엔터프라이즈냐, 넌 엔터프라이즈냐 뭐 이런 것들 이제 판단해가지고 다시 결과물을 저장하고 뿌려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기능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분량은 조금 마지막 파트 3도 뭐 작지는 않은데 실제 요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이 첫 번째 랩에서 어느 정도 했던 내용하고 중복이 되고 반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생각했던 거는 여기까지 하면은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세일즈 쿼타에 대한 부분, 첫 번째 랩, 세일즈 쿼타에 대한 부분은 이미 지난 시간에 했다. 그리고 그것도 유튜브에 영상으로 올라가 있다. 그 링크는 이미 전달을 해드렸고요. 그걸 일단 그 작업을 적어도 2번, 3번 정도 반복은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한 번 따라서 해서 뭐 이상이 없고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작업을 한두 번, 두세 번 반복을 하면서 그 비주얼라이저 툴에 대해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패브릭에 대해서도 조금 맛을 보게 되는 간을 보게 되는 그런 단계가 되고 두 번째 랩 세일즈 딜에 대한 랩 가이드는 파트 1, 2, 3로 나눠질 거고요. 파트 1은 이제 패브릭에 저희가 오브젝트 서비스뿐만 아니라 인티그레이션 서비스, 룰에 대한 서비스, 워크플로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더 터치를 하는 내용들인데 파트 1은 인티그레이션 그다음에 룰까지만 다루는 거. 그다음에 이제 워크플로에 대한 부분은 오늘 이제 파트 2. 오늘 저희 지금 요 녹화된 영상 올리면 요게 지금 파트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진행을 해서 분량이 생각보다 많지만
파트 2까지 해가지고 파트 2까지 해서 워크플로 하고 어플리케이션을 퍼블리싱 하는 게 오늘 이제 세션 내용. 그리고 요것도 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제가 유튜브에 올리고 공유를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음 주 뭐 지금 예상은 아마 동일한 목요일 뭐 3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시기 전까지 조금 시간을 내셔서 앞에 진도 못 나갔던 부분 개인적으로 셀프 스타디해서 따라오시고 오늘 거 워크플로 작업하는 거 내용 보시면서 진행을 해보시고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거 다음 주 이제 오시기 전에 숙제는 요 부분이죠. 비주얼라이저에서 새로운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기존에 작업했던 것들을 연결해서 동작하게끔 하는 부분. 요렇게 하시면 전체 과정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다음 주에는 제가 작업했던 내용 한번 리뷰하고 그 다음에 유저 시나리오 유저 케이스 유즈 케이스 관련된 부분들 조금 말씀드리면서 요 교육의 목적을 다시 한번 더 좀 상기시켜 드릴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거고, 자, 그럼 오늘은 일단 그 내용은 여기까지 하면은 제가 생각했던 거는 다 전달을 한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